1번 고르신 분들, 붉은 인연실 옥구슬에 손이 갔고 21번 인연동자 카드 앞에서 마음이 멈춘 분들이죠. 오늘 1번 분들 쪽은 누가 갑자기 불꽃처럼 들이대는 흐름이 아니에요. 조용히 오래 보다가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을 못 숨기는 사람이 보여요. 이 붉은 인연실 옥구슬은 작고 매끈한데 손에 쥐면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진홍빛 실이 옥구슬을 한 바퀴 감고 있어서 끊어진 줄이 아니라 아직 누군가 마음 한쪽에 걸려있는 줄처럼 보여요. 표지로 나온 인연 동자도 그래요. 손끝에 붉은 실을 들고 누구와 누구를 이어야 할지 조용히 보고 있는 아이처럼 들어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이미 어느 쪽에서는 실이 움직였어요. 아직 당겨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 겉으로는 꽤 괜찮은 척 했을 수 있어요. 출근하고 밥 먹고 카톡 답장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요. 근데 새벽에 폰 불빛만 켜놓고 혼자 멍하니 있었던 날 있잖아요. 누가 나를 좋아하긴 할까? 내가 아직도 누군가한테 예뻐 보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마음을 얇은 바늘처럼 콕콕 찔렀던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맨 앞에 69번 우물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우물은 깊어요. 물 표면은 조용한데 아래로 내려가면 오래 고인 물이 차갑게 숨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자마자 느낀 건 여러분이 누굴 좋아할 때 가볍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마음이 들어가면 쉽게 못 빠져나옵니다. 상대 말투 하나, 마지막에 찍힌 점 하나, 답장이 늦어진 시간 하나까지 마음속에 저장해두는 쪽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깊은 사람은 진심을 주니까 귀합니다. 근데 상대가 얕으면 혼자 깊이 빠져서 다 젖어버려요. 그동안 그런 적 있었죠?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인데 여러분은 그 한마디를 밤새 돌려봤던 겁니다. 카톡창 열었다 닫았다 하고 인스타 스토리 올라오나 살짝 보고 괜히 마지막 반응까지 확인하고요. 남들이 보면 별일 아닌데 여러분한테는 그게 하루 기분을 바꾸는 일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물은 마음이 비었다는 그림이 아니에요. 너무 깊어서 아무나 못 비춰주는 상태입니다. 곧 여러분에게 마음이 생길 사람도 겉모습만 보고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없이 참는 표정, 사람들이 떠난 뒤 혼자 조용히 정리하는 태도, 웃고 있어도 눈 안쪽에 남아있는 피곤함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상대는 여러분의 화려함보다 깊이에 먼저 걸립니다. 여기서 주도권이 살짝 바뀝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쪽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는 쪽으로 넘어와요.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미 우물가에 발끝 담근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회원동작 카드가 이어져요. 이 아이는 장난치러 온 얼굴이 아니에요. 맺힌 마음을 손에 쥐고 와서 이제 그만 풀자고 옆에 앉는 느낌입니다. 눈빛은 부드럽지만 손끝은 단단해요. 여러분, 지난 흐름에 아직 다 풀리지 않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 인연일 수도 있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기억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끝났다고 말했겠죠? 친구들한테도 이제 괜찮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어떤 장면이 자꾸 돌아왔을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그때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아니면 그때 바로 끊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마음 안에서 잔불처럼 남아 있었어요. 오래 버티셨네요. 회원동자가 우물 옆에 붙었다는 건 곧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사람이 단순히 설렘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남은 억울함까지 조금씩 풀어주는 쪽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아,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아, 나도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놓입니다. 여기서 또 판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상대에게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먼저 분위기를 풀어주던 쪽이었다면 이번에는 상대가 여러분 표정을 살핍니다. 기분 나빴나? 내가 말실수했나? 답장이 짧은데 혹시 싫어진 건가? 이런 식으로 상대가 자기 마음을 더 의식하게 돼요. 제가 언니라서 독하게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이제 애매한 사람한테 마음값 너무 비싸게 치르지 마세요. 정성은 귀한 사람한테 드려야 돌아옵니다. 이 회원동자는 그걸 알려주러 온 그림이에요. 풀어야 새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38번 매듭 카드가 놓였습니다. 이 매듭은 느슨하지 않아요.
한 번 꼬이고 두 번 감기고 끝부분이 안쪽으로 숨어 있습니다. 손으로 잡아당기면 더 조여지는 그런 결이에요. 여기서 보이는 현재 상황은 여러분 주변에 이미 연결고리가 있거나 곧 생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느낌상은 생활권 안에 가깝습니다. 같은 동네, 일 관련 자리, 지인 통해 지나간 사람, 자주 보는 공간, 온라인에서 몇 번 눈에 밟힌 사람. 이런 식으로 얇게 엮인 실이 보여요. 여러분은 아직 이걸 사랑이라고 안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그냥 몇 번 본 사람, 그냥 말투가 괜찮은 사람. 근데 상대 쪽에서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한 말 하나가 걸렸어요. 밥은 챙겨 먹어요. 오늘 피곤해 보여요. 그거 괜찮아요. 이런 별것 아닌 말이 상대 마음에서 오래 남습니다. 느낌 오시죠? 엄청난 고백보다 아무렇지 않게 건넨 한마디가 더 깊게 밝힐 때가 있거든요. 다만 매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도 바로 고백하는 쪽은 아닐 수 있어요. 괜히 떠보고 장난처럼 말하고 다른 얘기하다가 여러분 반응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호감인지 예의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예전처럼 마음이 먼저 앞으로 나가면 또 피곤해집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가야 해요. 여러분이 먼저 매달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상대가 자기 마음의 매듭을 들고 와서 풀어달라고 서성이는 그림입니다. 상대가 다가와도 바로 문 열어주지 말고 이 사람이 진짠지 천천히 보세요. 익십 한 번에 무너질 필요 없고 답장 빠르다고 바로 크게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소름은 이 다음이에요. 왜냐면 매듭 옆에 26번 방울카드가 붙었거든요. 이 방울은 크게 울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딸랑거립니다. 빛은 은은하고 손에 닿으면 차가운 금속 기운이 있다가 금방 체온을 받아 따뜻해져요. 이게 숨은 원인에 나왔다는 건 상대 마음이 생기는 계기가 아주 작은 신호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큰 사건 아니에요.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분이 툭 던진 말, 모임에서 잠깐 눈 마주친 순간, 일하다가 서로 손이 스치듯 지나간 장면, 인스타에 올린 사진 하나, 혹은 평소보다 조금 다른 옷차림. 이런 작은 방울 소리가 상대 마음에서 계속 울립니다. 상대는 다시 생각해요. 왜 자꾸 신경 쓰이지? 왜 저 사람 말에 기분이 풀렸지? 왜 또 보고 싶지? 이런 식으로요. 첫 신호도 작게 옵니다. 갑자기 연락이 길어질 수 있어요. 쓸데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거 어디서 샀어요? 오늘 뭐 했어요? 요즘 바빠요? 별 내용 아닌데 말을 이어가려고 해요. 혹은 조용히 보고 있다가 티 안 나게 반응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대놓고 뜨겁진 않은데 계속 근처에서 소리가 나요. 그게 방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전 상처 때문에 너무 차갑게 굴면 이 소리가 한번 멈출 수 있어요. 그렇다고 먼저 쫓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닫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 필요는 없고 조금만 틈을 두면 됩니다. 상대가 노크했을 때 누구세요 하고 쏘지 말고 무슨 일인데요 정도로 받아주면 돼요. 이 전반부를 여기까지 보면은 그림이 선명합니다. 처음에 고른 붉은 인연실 옷구슬은 아직 끊기지 않은 연결의 온도를 보여줬고 인연 동자는 누군가 실끝을 이미 잡고 있다는 걸 먼저 보여줬어요. 그 위로 우물처럼 깊은 여러분 마음이 있고 회원 동자가 지난 상처를 풀고 매듭이 현재의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방울이 상대 마음에 울리는 첫 신호를 들려줍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를 쫓아가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 쪽으로 마음을 들고 오기 전에 여러분 안에 오래된 물을 맑게 갈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전반부 답은 이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겉모습보다 깊이, 다정함, 조용한 태도에 걸립니다. 그리고 첫 신호는 크지 않아요. 짧은 연락, 사소한 질문, 괜히 주변을 맴도는 행동, 작은 반응으로 먼저 옵니다. 후반부에서는 이 신호가 진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지 더 깊게 볼게요. 자, 전반부에서 1번 분들은 붉은 인연실 옷구슬처럼 아직 끊기지 않은 연결이 있었고 인연 동자가 누군가 실끝을 잡고 있다는 걸 먼저 보여줬잖아요. 우물은 여러분 마음이 깊다는 걸 말했고 회원 동자는 지난 상처를 풀어야 한다고 했고 매듭은 이미 가까운 연결고리를 보여줬고 방울은 작은 신호가 먼저 울린다고 했습니다. 후반부는 이제 그 신호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상대 행동이에요. 5번째로 23번 신호동작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멀리서 크게 뛰어오는 느낌이 아니에요. 문 앞에 먼저 와서 톡톡 두드리는 쪽입니다. 눈빛은 밝은데 발끝은 조심스럽고 손에는 작은 소식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 상대도 딱 그렇게 들어와요. 처음부터 고백으로 오지 않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 그냥 생각나서. 마침 네가 알 것 같아서. 이런 핑계를 만들어요. 근데 속은 그게 아니거든요. 연락할 이유를 만든 겁니다. 휴대폰 보다가 여러분 이름이 보이면 손이 멈추고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분 말만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웃었는지, 누구랑 친한지, 요즘 기분이 어떤지 티 안 나게 살핍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연애선수처럼 능숙하게 오지 않아요. 오히려 어설퍼서 티가 납니다. 평소엔 무심한 척 하는데 여러분한테만 설명이 길어지거나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한 번 더 붙일 수 있어요. 그게 신호예요. 전반부 방울이 작은 소리였다면 신호 동자는 그 소리를 사람말로 바꿔서 들고 오는 그림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예전처럼 의미를 너무 빨리 붙이면 또 피곤해져요. 답장 시간 계산하고 친구한테 이거 호감 맞냐고 묻고 혼자 밤새 해석하면 여러분만 지칩니다. 이번에는 바로 달려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상대가 먼저 자기 마음의 꼬리를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면 됩니다. 눈치채도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주도권이 여러분 손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오는지 한번 찔러보고 마는지 여러분이 고르는 자리예요. 진짜 중요한 건 다음 장입니다. 6번째로 83번 오색 실타래 카드가 붙었거든요. 이 실타래는 색이 여러 겹입니다. 붉은 실만 있는 게 아니라 푸른빛도 있고 노란빛도 살짝 비쳐요. 손으로 만지면 부드럽지만 안쪽은 꽤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둘 사이에 얽히는 길이 하나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로 만날 수도 있고 지인 때문에 다시 마주칠 수도 있고 동네나 모임이나 온라인에서 우연처럼 계속 겹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관계에 주변 사람이 살짝 끼어 있을 가능성도 보여요. 누가 여러분 얘기를 툭 던집니다. 그 사람 괜찮지 않아. 요즘 분위기 달라졌더라. 생각보다 속 깊더라. 이런 말이 상대 귀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말이 상대 마음 안에서 다시 감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이 돼요.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매력은 한 번에 확 타오르는 불꽃보다 뒤늦게 올라오는 잔향에 가깝습니다. 처음엔 몰라도 자꾸 생각나는 사람. 집에 가서 씻다가 문득 떠오르는 사람. 새벽에 폰 보다가 이름을 검색하게 되는 사람. 그쪽입니다. 다만 오색 실타래가 엉켜 있으니 조심할 것도 있어요. 주변에서 장난으로 엮거나 둘 사이 분위기를 먼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연애를 시작해도 되는 상태인지 스스로 정리 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답을 내리면 안 됩니다. 마음만 보지 말고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오는 사람인지 봐야 해요. 여기서 전반부의 억울함이 조금 풀립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혼자 깊이 빠져 우물 안에서 답을 찾았잖아요? 이제는 상대가 그 우물가에 서서 자기 마음을 비춰봅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자꾸 보지? 왜 저 사람 말에 기분이 흔들리지? 상대가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7번째로 6번 해수 가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물결 위에 조용히 서 있는 그림이에요. 시선은 부드럽고 손끝은 젖은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쪽입니다. 파도가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오래 울었던 눈가를 씻겨주는 물처럼 들어옵니다. 여기서 결실 장면이 보여요. 상대의 연락이 조금 더 다정해집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컨디션을 챙겨요. 밥 먹었어요. 요즘 많이 바빠 보여요. 그때 말한 일은 괜찮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안부가 섞입니다.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의 하루를 계속 챙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팠던 지점을 태도로 건드립니다. 나를 몰라줬던 사람들, 애매하게 굴던 사람들, 내가 혼자 참아야 했던 밤들, 그 부분을 직접 말로 고치겠다고 하진 않아도 행동으로 다르게 보여줘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살짝 굽히는 장면도 있습니다. 장난을 치다가도 선을 넘지 않으려고 멈추고 약속을 잡을 때도 여러분 일정에 맞추려 해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말투를 조절하고 답장 길이를 맞추고
부담 줄까봐 먼저 접었던 적이 많았잖아요. 이번 흐름에서는 상대가 그걸 합니다. 오래 버티셨네요. 그 버틴 시간이 헛된 게 아니라 사람 보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결실은 두 갈래로 보여요. 하나는 새로운 인연이 서서히 연락으로 굳어지는 흐름입니다. 가벼운 대화였다가 어느 순간 둘만 아는 말투가 생겨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은근히 여러분 쪽으로 몸이 기울고 대화 끝에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이 돌아옵니다. 또 하나는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듯 새로 보이는 그림이에요. 완전한 재회라기보다 예전엔 몰랐던 감정이 늦게 올라오는 쪽입니다. 여기서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받아줄지, 천천히 볼지, 좋은 사람으로만 남길지 여러분이 정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8번 칠성님 카드가 나왔습니다. 칠성님은 밤하늘에 조용히 떠있는 별빛처럼 들어와요. 크게 소리내지 않지만 길 잃은 사람이 고개를 들면 방향을 보게 해주는 빛입니다. 이 마지막 자리는 눈앞의 설렘 하나만 보지 말고 이 인연이 여러분 삶에서 어떤 방향을 여는지 보라는 쪽이에요. 신령님의 공수로는 1번 분들 연애운은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은 스스로를 너무 자주 깎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재미없나?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마음 안에서 카드값처럼 쌓였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존감 잔고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 거죠. 칠성님은 그 자리를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인지 아닌지 골라내는 사람입니다. 이 흐름을 한 폭으로 보면 우물에 고인 마음을 해원동자가 풀고 매듭으로 엮인 인연이 방울소리로 깨어나고 신호동자가 연락의 문을 두드리고 오색실타래가 생활권에서 둘을 엮고 해수관음이 상처와 억울함을 씻기고 칠성님이 마지막에 여러분 자리를 높여주는 그림이에요. 실전 처방 갈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앞으로 연락 오는 사람 중에 유독 말이 길어지거나 사소한 핑계로 대화를 여는 사람을 잘 보세요. 바로 의미 붙이지 말고 3번만 흐름을 보세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고 2번은 관심일 수 있고 3번은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또 프로필이나 게시글을 너무 슬프게 꾸미지 마세요.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이런 기운을 흘리면 애매한 사람도 같이 꼬입니다. 여러분은 불쌍해 보이는 쪽보다 편안하고 깊어 보이는 쪽이 훨씬 강해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잔 떠놓고 마음속으로만 말해보세요. 나를 헷갈리게 하는 인연은 멀어지고 나를 편안하게 보는 인연은 드러나게 해주세요. 정성은 크기보다 맑음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맑은 마음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1번 분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용신녀에게 기운 한번 보태주시고요. 댓글에는 1번이라고 적고 지금 가장 간절한 연애 소원 하나만 툭 남겨두세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신호로 들어왔는지 다시 확인하러 오면 오늘 들은 방울 소리가 현실에서 어디서 울렸는지 보이실 거예요. 2번 고르신 분들 은빛 송거울 조각에 손이 갔고 17번 선녀 카드 앞에서 마음이 멈춘 분들이죠. 오늘 2번 분들 쪽은 상대가 여러분을 보다가 자기 마음을 들켜서 당황하는 흐름이에요. 은빛 송거울 조각은 작고 둥근데 표면이 차갑게 반짝입니다. 처음엔 서늘한데 손에 오래 쥐면 체온이 스며들어요. 여러분 연애 태도도 그래요. 처음부터 쉽게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을 완전히 닫은 사람도 아니에요. 상대가 진심인지, 말과 행동이 맞는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지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 표지로 나온 선녀 카드도 딱 그 결이에요. 가까이 있는 듯한데 손을 뻗으면 살짝 멀어지고 멀어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에서 안 사라지는 사람. 2번 분들이 상대 눈에 그렇게 비칩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곧 여러분에게 마음이 생길 사람은 여러분의 밝은 웃음보다 쉽게 안 넘어오는 태도에 더 걸려요. 아, 저 사람은 대충 말 걸면 안 되겠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좀 제대로 보여야겠다. 상대가 이렇게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람을 너무 빨리 믿었다가 실망한 적 있었죠. 카톡 한 줄에 설레고 답장 늦어지면 괜히 내 매력까지 점검하고 상대 인스타에 새로 뜬 사람까지 신경 쓰던 날도 있었을 거예요.
겉으론 멀쩡한 척 했는데 안에서는 많이 끓였죠. 근데 오늘 흐름은 달라요. 여러분이 상대를 쫓는 게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 반응을 보려고 자기 말투를 고치는 쪽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맨 앞에 37번 명두 카드가 나왔습니다. 명두는 맑은 녹빛판처럼 보여요. 빛을 받으면 번쩍하지만 아무것도 꾸며주지 않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차갑고 단단한데 오래 닦아낸 표면처럼 매끈합니다. 여기서 먼저 보이는 건 여러분이 사람의 속을 빨리 읽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진짜 다정한 건지, 그냥 반응을 즐기는 건지, 외로워서 찔러보는 건지 감이 빠릅니다. 말로는 웃어 넘겨도 속으로는 이미 체크해요. 아, 이 사람 지금 자기 자랑하려고 말하네. 아, 이 사람은 말은 많은데 행동은 없네. 아, 이 사람은 피곤한 날에도 예의가 있네. 이렇게요. 직장에서도 그런 눈이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친절한데 뒤에서 다른 말 하는 사람, 부탁인 척 기대려는 사람, 돈 문제나 가족 문제에서도 은근히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을 빨리 알아챘을 수 있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말 안 해도 상대 결을 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건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한번 크게 데인 사람이 손을 불 가까이에 쉽게 안 되는 겁니다. 곧 여러분에게 마음이 생길 사람은 이 명두 앞에서 자기 가벼움도 같이 보게 됩니다. 처음엔 자신 있었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말 걸면 웃겠지. 이 정도 칭찬하면 반응 오겠지. 근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안 흔들려요. 친절은 하지만 들뜨지 않고 예의는 있지만 선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 순간 상대가 아차합니다. 이 사람은 대충 대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주도권이 바뀝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재보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재보이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칼처럼 찌르지 않았는데도 상대가 자세를 고칩니다. 다만 명두가 너무 오래 비추면 좋은 사람도 얼어붙을 수 있어요. 보되 배지는 마세요. 그게 이번 분들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70번 문살 카드가 이어집니다. 문살은 얇은 나무결이 교차된 창호예요. 햇빛은 들어오지만 손은 바로 닿지 않습니다. 바깥 그림자는 희미하게 비치고 안쪽에서는 누가 지나가는지 알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아요. 이 장면이 여러분 지난 연애예요. 완전히 닫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열어두지도 않았어요. 누가 다가오면 문살 너머로 봤습니다. 저 사람 오래가는 사람인가? 말과 행동이 같은가? 나를 존중할 사람인가? 처음만 다정하고 나중엔 흐려질 사람인가? 그걸 계속 본 거예요. 카톡이 와도 바로 열지 않고 조금 뒀다가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도 티를 덜 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면 지는 느낌이라 새벽에 쓰던 말을 지우고 화면을 꺼버린 날도 있었겠죠. 말 안 해도 다 보여요. 이 문살은 여러분이 차가워서 생긴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지키려고 만든 얇은 울타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문살 앞에서 멈춥니다. 왜 저 사람은 친절한데 선이 있지? 왜 가까운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엔 물러나지? 왜 더 알고 싶은데 쉽게 안 보이지? 그 궁금함이 호감으로 바뀌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너무 쉽게 다 보이면 금방 식는데 살짝 가려진 사람은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상대 마음을 확인하려고 창밖을 봤다면 이제는 상대가 여러분 마음 안쪽을 보고 싶어서 문 앞에 서요. 여러분이 열어줄지 말지 고르는 쪽입니다. 다만 문살을 벽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빛은 들어오게 하세요. 대화가 편하면 짧게 웃어주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면 됩니다. 그 정도 틈이면 충분해요. 진짜 소름은 다음 장이에요. 닫힌 문살 옆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 28번 부채 카드가 나왔습니다. 부채는 펼칠 때 종이 결이 사르르 떨리고 손잡이는 오래 쥔 것처럼 반들합니다. 확 펼치면 시원한 바람이 얼굴 앞을 스치고 접으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조용해져요. 이게 현재 자리에 있다는 건 지금 여러분 주변 공기가 바뀌는 중이라는 뜻으로 익힙니다. 정체돼 있던 마음에 바람이 들어와요. 상대도 이 바람을 탑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는 사람처럼 보던 여러분이 어느 날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머리 묶는 방식 하나, 평소보다 차분한 옷색, 일할 때 집중하는 표정, 사람들 사이에서 괜히 나서지 않는 태도, 그런 게 상대 마음을 흔듭니다.
이 관계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느낌보다 생활권 안에서 새삼 눈에 들어오는 쪽이 강해요. 일터, 모임, 지인 자리, 자주 가는 공간, 온라인에서 반복해서 보던 사람. 그중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시 봅니다. 이건 그냥 못 넘어가요. 이번 분들 매력은 친절함과 거리감이 같이 있다는 데 있어요.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쉽게 잡히지도 않아요. 부채바람처럼 닿았나 싶으면 지나가고 지나갔나 싶으면 또 생각나게 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더 알고 싶어져요. 여기서 주도권은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이 애써 매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평소처럼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마음의 공기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꾸미거나 일부러 여지를 만들 필요 없어요. 다만 환기는 필요합니다. 예전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같은 방에 가둬놓고 보면 좋은 바람도 못 들어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앞으로 들어올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대화 하나를 너무 큰 결론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가볍게 받아보세요. 그 여유가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9번 촛불 카드가 숨은 원인으로 들어왔어요. 촛불은 작습니다. 근데 어두운 방에서는 작은 불 하나가 시선을 다 가져가요. 노란 불빛이 흔들리다가도 쉽게 꺼지지 않고 가까이 가면 미세한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게 숨은 원인이라는 건요, 상대 마음 안쪽에서 이미 작은 불씨가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내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떠오릅니다.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비교하게 되고, 집에 와서 누웠는데, 여러분, 말투가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큰 불은 빨리 타고 꺼지지만 작은 촛불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도 사실 이런 사랑을 원했잖아요. 처음만 뜨거운 사람 말고 천천히 보다가 오래 남는 사람. 나를 불안하게 흔드는 사람보다 마음을 조용히 밝혀주는 사람. 스스로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여태는 이상하게 손에 안 잡히는 사람에게 더 끌렸던 적이 있어요. 답장을 기다리게 하고 애매하게 다정하고 놓지는 않으면서 책임도 안 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안의 촛불이 바람 앞에서 너무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상대 쪽에서도 불이 붙어요. 처음엔 호기심이었다가 신경 쓰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엔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넘어갑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시선이 오래 머물고 여러분 일정에 관심을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자기 행동을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빨리 다가가면 밀릴까? 가벼워 보이면 싫어할까?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나쁜 계산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에요. 전반부를 여기까지 보면 은빛 손거울과 선녀 카드가 보여준 거리감이 쭉 이어집니다. 명두는 여러분이 사람의 민낯을 보는 눈을 보여줬고, 문살은 쉽게 열지 않았던 시간을 말했고, 부채는 지금 공기가 바뀌는 장면을 열었고, 촛불은 상대 마음 안에 붙은 불씨를 보여줬어요. 결국 이번 분들에게 곧 마음이 생길 사람은 여러분을 쉽게 갖고 놀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사람으로 봐요. 여러분은 더 예뻐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더 웃겨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친절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상대는 여러분의 선, 눈빛, 말의 온도, 거리 두는 방식에 걸립니다. 다만 너무 꽁꽁 숨지는 마세요. 문살 사이로 빛이 들어오듯 부채 바람이 막힌 방을 열듯 촛불이 꺼지지 않게 작은 여유만 남겨두면 됩니다. 후반부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떤 현실 신호를 보낼지, 이 촛불이 실제 연락과 관계 변화로 이어지는지 더 깊이 볼게요. 자, 전반부에서 여러분이 은빛 송거울처럼 사람 마음을 비춰보고 선녀처럼 가까운 듯 멀고 명두로 상대의 민낯을 보고 문살로 선을 지키고 부채로 공기를 바꾸고 촛불로 상대 마음에 불씨가 붙는 흐름까지 봤잖아요. 후반부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말보다 행동이에요. 5번째로 11번 용왕신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물결을 타고 크게 들어오는 신령님이에요. 눈빛은 묵직하고 손에는 흐름을 잡는 힘이 있어요. 바닷물처럼 넓고 가까이 오면 압이 느껴집니다. 이 장면이 말하는 건 하나예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생기면 가볍게 찔러보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쪽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능력일 수도 있고
생활력일 수도 있고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괜히 맛집을 알려준다거나 필요한 정보를 보내준다거나 여러분이 말한 고민을 기억했다가 며칠 뒤에 다시 물어봅니다. 그냥 잘 지내요가 아니에요. 그때 말한 일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다시 짚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번 분들에게 들어오는 사람은 말로만 설레게 하는 쪽보다 현실에서 한 번 더 챙기는 쪽으로 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말 예쁜 사람에게 흔들렸다면 이번에는 행동이 남는 사람을 보게 돼요. 여기서 주도권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상대가 자기 쓸모를 보여주려 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가볍게 보는 사람 아니야. 그걸 은근히 증명하려 해요. 다만 너무 빨리 기대지는 마세요. 도움이 고마운 것과 마음을 맡기는 건 달라요. 상대가 무언가를 해줘도 여러분은 받되 바로 마음 전부를 내놓지 않으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음 장이에요. 6번째로 20번 제동작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아이는 밝아요. 손에 작은 복주머니를 든 것처럼 보이고 걸음이 가볍습니다. 눈빛이 장난스럽지만 빈손으로 오지는 않아요. 이 그림이 외부 변수로 붙었다는 건 이 관계에 작은 기쁨이 자주 생긴다는 거예요. 큰 고백보다 작은 웃음. 긴 통화보다 짧지만 기분 좋은 연락. 갑자기 얻어먹는 커피, 별것 아닌데 하루를 조금 환하게 만드는 말,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웃게 만들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무표정하다가 살짝 웃으면 그걸 보고 괜히 더 신나합니다. 이 사람, 여러분 반응에 은근히 약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여러분이 좋아하면 다시 해주고 여러분이 시큰둥하면 괜히 눈치를 봅니다. 여기서 전반부의 문살이 다시 떠올라요. 여러분이 너무 닫혀 있으면 이 작은 기쁨들이 문 밖에서 맴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활짝 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웃기면 웃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세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겉으론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 장면에서 그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대가 살짝 굽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려 합니다. 장난이 불편해 보이면 진지해지고 너무 빠른 속도가 부담스러워 보이면 속도를 줄여요. 이건 꽤 괜찮은 신호예요. 상대가 자기 마음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표정을 보고 조절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장이 이 흐름의 어른의 결론을 줍니다. 7번째로 3번 대신할머니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은 가볍게 웃고 넘기는 분이 아니에요. 앉은 자세가 단단하고 시선이 깊습니다. 손끝 하나로 집안 공기를 정리하는 어른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결실 장면은 조금 진지합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그냥 설레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아요. 관계 모양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 사람을 내 일상 안에 들이면 어떨까? 주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될까? 이런 쪽으로 마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리딩은 단순한 썸 기운만은 아니에요. 연락으로 시작해서 관계 회복처럼 풀리는 분도 있고 새로운 인연이 현실적인 약속으로 이어지는 분도 보여요.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구체적으로 잡으려 하거나 다음에 보자는 말을 흘리지 않고 날짜를 맞추려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이다예요. 예전처럼 애매하게 던지고 사라지는 사람과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혼자 답을 찾느라 밤새 폰을 보던 시간이 있었죠. 그 억울함이 여기서 조금 해소돼요. 이번에는 상대가 묻습니다. 언제 괜찮아요? 뭐 좋아해요. 부담스럽지 않게 볼까요? 상대가 여러분의 시간을 맞춥니다. 오래 버티셨네요.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 일정에 끼워 맞춰지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 일정을 살피는 자리로 바뀝니다. 다만 대신 할머니가 있으니 가볍게 굴면 바로 티가 납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서 모든 걸 빨리 정하려 들지 마세요. 이 사람의 말이 생활에서 이어지는지 보세요. 약속을 지키는지, 작은 말도 기억하는지, 사람들 앞과 둘만 있을 때 태도가 같은지, 그게 진짜입니다. 마지막으로 35번 도장 카드가 나왔습니다. 도장은 작지만 무게가 있어요. 붉은 인주가 묻은 표면이 선명하고 한 번 눌리면 자국이 남습니다. 손에 쥐면 차갑고 단단한데 내려 찍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 자리는 수호 신령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들어옵니다. 흐지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상대 태도도 애매하게 오래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두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확인할 건 확인하고 아닌 건 아닌 대로 선을 그으라는 쪽입니다. 이 흐름을 한 폭으로 보면 명두가 상대의 민낯을 비추고 문살이 여러분의 선을 세우고 부채가 둘 사이 공기를 바꾸고 촛불이 마음에 불씨를 붙이고 용왕신이 현실 행동을 밀어주고 제동자가 작은 기쁨을 들고 오고 대신 할머니가 관계의 무게를 잡고 도장이 마지막에 이름 없는 감정을 정리합니다. 결국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애매한 사람한테는 더 이상 긴 설명하지 마세요. 진짜 마음 있는 사람은 설명을 듣기 전에 태도를 고칩니다. 실전 처방 갈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앞으로 연락 오는 사람 중에 말보다 행동이 따라오는 사람을 따로 보세요. 커피 한 잔, 짧은 안부, 작은 약속, 이런 게 반복되는지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마음에 들면 너무 차갑게만 굴지 마세요. 고맙다는 말 한 번, 웃는 반응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애매하게 굴 때는 긴 장문 보내지 말고 짧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언제 보자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도장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을 받을지 말지 고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번 리딩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기운 한번 보태주시고 댓글에는 2번이라고 적고 지금 제일 궁금한 그 사람의 첫 글자만 살짝 남겨보세요. 나중에 이 흐름이 현실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시 보러 오면 오늘 나온 작은 기쁨과 도장 찍히는 순간이 어디였는지 보이실 거예요. 3번 고르신 분들, 분홍 비단 매듭에 손이 갔고 73번 비단 카드 앞에서 마음이 멈춘 분들이죠. 오늘 3번 분들 쪽은 사랑을 막 끌어당기는 요란한 매력보다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 이제 제값을 받는 흐름이에요. 이 분홍 비단 매듭은 색이 아주 세지 않아요. 살구빛이 살짝 섞인 연분홍이고 손끝에 닿으면 부드럽게 미끄러지는데 매듭 부분은 의외로 단단해요. 겉은 열인데 속은 쉽게 풀리지 않는 사람. 딱 여러분입니다. 딱 그리고 표지로 나온 비단 카드가 있잖아요. 이 그림은 막 아무데나 펼쳐지는 천이 아니에요. 귀한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이고 함부로 구겨지면 안 되는 결로 들어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곧 여러분에게 마음이 생길 사람은 여러분을 가볍게 보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아, 저 사람 마음 얻으려면 내가 좀 제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느끼는 쪽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마음을 너무 싸게 내준 적 있죠? 상대가 조금 다정하게 굴면 나도 모르게 기대하고 답장 하나 늦어지면 새벽에 폰만 붙잡고 괜히 인스타 들어가서 누구랑 뭐 하나 보고요. 그게 사랑이라기보다 마음을 계속 깎아먹는 일이었을 수 있어요. 괜찮은 척 하느라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이 비단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이제 아무 손에나 잡히지 말라고요. 진짜 소름은 지금부터예요. 맨 앞에 80번 방석 카드가 나왔습니다. 방석은 조용히 놓여 있어요. 화려하게 빛나는 물건은 아닌데 그 위에 앉으면 자리가 생깁니다. 천은 오래 눌린 듯 살짝 납작하고 손으로 만지면 포근한 감촉이 있어요. 바닥에 찬 기운을 막아주는 느낌도 납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 자리에 들어왔다는 건 지금 여러분 마음이 뛰쳐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머물 자리를 찾는 중이라는 거예요. 막 설레서 정신없이 흔들리는 연애보다 내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말 안 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답장 하나에 내 하루가 무너지는 관계 말고 내가 오늘 피곤했다고 말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 진짜 많이 지쳤습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람 비위 맞추느라 힘들었고 가족 안에서도 괜찮은 척한 날이 많았고 돈 문제도 혼자 계산기 두드리듯 버틴 시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까지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자극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전에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갔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오늘은 왜 말투가 식었나. 어제는 다정했는데 왜 오늘은 멀어졌나.
그런 식으로 마음이 방석 위에 앉지 못하고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했던 거예요. 이제 그 판이 바뀝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이 생길 사람은 여러분을 뛰게 만들기보다 쉬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도권도 달라져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상대 자리로 가려고 애썼다면 이번에는 상대가 여러분 옆에 조용히 앉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속도를 맞추려고 해요. 그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방석은 아무나 앉히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리에는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장이 그 선을 보여줘요. 두 번째 흐름에 25번 금줄 카드가 나왔습니다. 금줄은 문 앞에 걸려있는 줄 같아요. 새끼줄결이 거칠고 손에 닿으면 가스랑 감촉이 있어요. 거기엔 들어오지 말라는 말도 있고 이 안은 귀한 자리라는 알림도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지난 흐름에 있다는 건 여러분이 한동안 사람을 막아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바빠서, 좋은 사람 없어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속은 조금 달랐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나만 진심일까봐, 또 상대가 처음만 다정하고 나중엔 흐려질까봐. 그래서 마음 앞에 금줄을 쳐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못난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혼자 감당한 사람이 자기 마음 지키려고 만든 선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혼자 버텼잖아요. 친구들이 연애 얘기할 때 웃으면서 듣고 괜찮은 사람 생기면 만나봐야지 하고 넘겼지만 막상 누가 다가오면 몸이 먼저 굳었을 수 있어요. 상대가 조금 가까워지면 좋으면서도 무섭고 연락이 오면 반가우면서도 괜히 답장을 늦게 하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면 지는 것 같아서 마음과 반대로 행동한 날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줄이 나쁜 카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줄은 여러분을 외롭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줬습니다. 이제 곧 마음이 생길 사람은 이 금줄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으로 보여요. 선을 넘어서 휘젓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가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묻는 쪽입니다. 그게 귀한 신호예요. 상대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보면 함부로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장난으로 떠보거나 가볍게 툭툭 던지는 사람은 이 금줄 앞에서 걸러져요. 여기서 판이 또 바뀝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상대 마음을 얻으려고 내 선을 낮췄다면 이제는 상대가 여러분 선을 존중해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허락하는 쪽입니다. 스스로도 알고 계셨잖아요. 나는 아무나 만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걸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외로운 날에는 금줄을 스스로 풀어버리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죠. 그 마음도 이해돼요. 사람이니까요. 다만 이번에는 외로움 때문에 문 열지 마세요. 편안함을 주는 사람인지 보고 여세요. 진짜 중요한 건 다음 장이에요. 세 번째로 30번 향 카드가 이어집니다. 향은 가늘고 길어요. 끝에 불이 붙으면 연기가 바로 위로만 올라가지 않고 공기 따라 살짝 휘어집니다. 냄새는 은은하게 남고 손에 닿는 재는 아주 가볍게 부서져요. 이게 현재 상황에 놓였다는 건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생기는 중이에요. 대놓고 들이대는 사람이 아니라 은근히 마음이 오가는 흐름입니다. 말보다 분위기, 대화보다 여운,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난 뒤에 계속 남는 느낌이에요. 상대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방식도 그래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 바로 와 예쁘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다시 떠올립니다. 오늘 그 말투 괜찮았지. 웃을 때 좀 편해 보였지. 근데 왜 자꾸 생각나지? 이렇게요. 여러분은 본인이 티 안 낸다고 생각하지만 은근한 정서가 남습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말투, 상대 얘기를 끊지 않는 태도, 필요 이상으로 과시하지 않는 분위기. 그게 향처럼 상대 주변에 남아요. 느낌 오시죠? 여기서 현실 위치도 보여요. 이 사람은 아주 낯선 곳보다 생활권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터에서 반복해서 마주치거나 지인이 있는 자리에서 우연처럼 겹치거나 자주 가는 공간에서 눈에 익은 사람일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서로 직접 말이 많지 않아도 게시물이나 반응을 통해 은근히 보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요즘 누가 나를 좋아할 기운이 있나 싶으면서도 막상 누가 다가오면 먼저 의심할 가능성이 커요. 저 사람 원래 다정한 사람인가? 나한테만 이러는 건가? 혹시 외로워서 찔러보는 건가? 이렇게 보겠죠. 그 확인은 필요합니다.
다만 향은 너무 손으로 잡으려 하면 흩어져요. 관계를 처음부터 결론 내려고 하지 말고 여운을 보세요. 상대가 한번 다정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향처럼 남아있는지요. 여기서 주도권은 더 부드럽게 넘어옵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더 조급할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남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속내는 아직 덮여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장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흐름에 72번 보자기 카드가 나왔어요. 보자기는 물건을 싸고 있어요. 천은 부드럽고 모서리는 단정하게 접혀 있고 안쪽에 뭐가 들었는지 겉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풀면 열릴 것 같은데 함부로 풀면 예의가 아닌 느낌도 있어요. 이게 숨은 원인으로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보여주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속마음을 바로 펼치는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관심 없는 줄 알고 상대는 여러분이 철벽인 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둘 다 조심스러운 겁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가볍게 건드렸다가 밀릴까봐 망설이고 여러분은 또 애매한 사람에게 마음을 들켰다가 상처받을까봐 숨깁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이번 인연의 첫 신호는 드러난 고백이 아니라 감춰진 챙김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말한 걸 기억해 두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게 자리를 봐주거나 무심한 척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게 보자기예요. 안에 마음이 있는데 아직 풀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연락이 조금 느리다고 마음 없는 사람으로 자르지 말고 대신 행동의 결을 보세요. 말은 느려도 챙김이 있으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반대로 말은 화려한데 행동이 없으면 보자기 아니 빈 겁니다. 전반부를 여기까지 보면 처음에 분홍 비단, 매듭과 비단 카드가 보여준 귀한 결이 계속 이어져요. 방석은 여러분이 편히 머물 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고, 금줄은 지난 상처 때문에 선을 세운 시간을 보여줬고, 향은 지금 누군가 마음에 남는 여운을 만들었고, 보자기는 아직 열리지 않은 속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곧 마음이 생길 사람은 요란하게 들이대는 사람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싸둔 마음을 들고 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을 바로 풀어줄 필요 없어요. 다만 진짜 정성인지 봐야 합니다. 오래 버티셨네요. 이제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말고 내 마음을 편히 앉혀주는 사람을 고를 때예요. 후반부에서는 이 보자기가 어떻게 열리는지, 상대가 어떤 행동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이 인연이 새 사람인지, 이미 가까이 있던 사람인지 더 깊게 볼게요. 진짜 상대 행동은 다음 장부터 나옵니다. 자, 전반부에서 여러분이 비단처럼 귀한 결을 갖고 있고 방석처럼 편히 머물 자리를 찾고 금줄로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고 향처럼 오래 남는 여운을 만들고 보자기로 속마음을 조심히 덮어둔 흐름까지 봤잖아요. 후반부는 이제 그 보자기가 어떻게 풀리는지 봅니다. 상대가 마음을 어떻게 꺼내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는지 여기서 갈립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다섯 번째로 51번 마지굿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 문을 활짝 열고 사람을 우르르 받는 느낌이 아니에요. 깨끗이 쓸어둔 자리, 조심스럽게 차려둔 상, 이제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하는 공기예요. 손끝에는 정성이 있고 주변은 정돈돼 있습니다. 이게 행동 지침으로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인연을 무조건 맡기만 할 때는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나 받아들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앞에 금줄이 있었잖아요. 그 선을 지키면서도 진짜 정성 있는 사람한테는 문틈을 조금 열어줘야 합니다. 상대는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처음부터 과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가볍게 안부를 묻고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했던 걸 기억하고 괜찮은 시간에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이번 인연의 핵심은 초대예요. 상대가 여러분 삶에 불쑥 침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허락한 만큼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전에는 상대가 조금만 다정해도 마음속으로 이미 자리를 내어줬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리를 보고 내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팩폭 하나만 할게요. 외로움 때문에 문 열면 또 피곤해져요. 근데 정성 있는 사람까지 다 의심해서 밀어내면 좋은 기회도 문 밖에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예요.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시간을 쓰는지 보세요.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을 챙기는지, 약속을 흘리지 않는지, 여러분이 불편해하면 속도를 늦추는지요. 그게 맞이할 사람인지 아닌지 가르는 선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일상에 들어오는지 더 선명해져요. 6번째로 58번 조왕굿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그림은 집 안쪽에 따뜻한 불처럼 들어와요. 부엌에 온기가 있고 밥 냄새가 나고 누군가의 하루를 챙기는 손길이 느껴집니다. 화려한 고백보다 생활의 정성이 먼저 보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외부 변수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편한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어요. 밥 먹었냐고 묻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으라고 말하고, 피곤해 보이면 오늘은 일찍 쉬라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평범해서 설렘인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진짜 움직일 때는 이런 사소한 데서 티가 나거든요. 여러분이 그동안 원했던 것도 사실 이런 거였잖아요. 새벽에 폰 붙잡고 상대 기분 맞추는 사랑 말고 내 하루를 물어봐주는 사람. 답장이 늦어도 불안으로 무너지지 않는 관계. 내가 아프다고 하면 귀찮아하지 않고 진짜로 신경 써주는 사람. 그런 쪽입니다. 여기서 전반부의 방석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마음이 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금줄의 억울함도 조금 풀려요. 그동안은 내가 선을 세우면 상대가 떠날까봐 무서웠는데 이번 사람은 그 선을 보고 오히려 조심합니다. 상대가 여러분 방식에 맞춰요. 시간을 묻고 속도를 조절하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게 상대의 굽힘이에요. 큰 소리로 나 너 좋아해 하는 것보다 여러분 생활에 맞추는 게 더 진짜일 때가 있습니다. 다만 조항굿이 있으니 한 가지 조심하세요. 너무 가족 같은 편안함으로만 흘러가면 설렘이 묻힐 수 있습니다. 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면 상대가 친구 자리로 숨을 수 있어요. 좋으면 좋다고 티를 아주 조금은 내도 됩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고 즐거우면 웃어주세요. 그 정도의 온기는 줘야 불이 살아납니다. 진짜 소름은 다음 장이에요. 7번째로 19번 미륵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멀리서 오는 새벽빛 같아요. 당장 눈앞에서 터지는 불꽃은 아닌데 어두운 시간이 끝나고 있다는 걸 몸으로 알게 해주는 그림입니다. 시선은 앞을 보고 있고 자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결실은 새 출발 쪽으로 강하게 보여요. 그동안 여러분 연애가 조금 지쳐 있었잖아요. 누가 다가와도 믿기 어렵고 혼자 기대했다가 혼자 실망하는 흐름도 있었고 나는 왜 늘 이런 사람만 만나나 싶은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그 패턴이 바뀝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게 들어와요. 연락이 오더라도 뜨겁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옵니다. 약속도 말로만 끝내지 않고 현실로 잡힐 수 있어요. 이번 주 괜찮아요. 그때 말한 곳 가볼래요. 무리하지 말고 편한 날 봐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 구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결실 유형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새로운 인연이 생활 속에서 천천히 연애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처음엔 편한 사람처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둘만 하는 말투와 약속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이미 가까이 있던 사람이 뒤늦게 마음을 꺼내는 흐름이에요.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 그냥 아는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받아줄지, 천천히 볼지,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만 둘지 여러분이 정해도 돼요. 이제는 상대가 고르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고르는 자리입니다. 오래 버티셨네요. 그 버틴 시간이 사람 보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호신령 자리가 이 흐름을 부드럽게 감싸요. 8번째로 이번 불사할머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오래된 품처럼 들어와요. 시선은 따뜻한데 가볍지 않고 손길은 느리지만 깊습니다. 한번 꺼진 줄 알았던 마음에도 다시 숨을 불어넣는 느낌이에요. 이 자리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여러분 연애운이 죽은 자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자리라는 뜻으로 익혀요. 표현을 세게 안 해도 됩니다. 갑자기 불타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믿고, 천천히 다시 웃고, 천천히 다시 마음을 열면 됩니다. 신령님의 공수로는 여러분이 이번 인연에서 제일 먼저 회복하는 건 자존감이에요. 내가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편하게 있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선을 세워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감각이 돌아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면 이런 결이에요. 비단은 여러분의 귀한 값을 보여주고 방석은 머물 자리를 찾고 금줄은 선을 세우고 향은 여운을 남기고 보자기는 속마음을 감추고 마지굿은 받을 사람을 가려드리고 조항굿은 생활의 온기로 스며들고 미륵불과 불사할머니는 죽은 줄 알았던 연애 감각을 다시 살립니다. 실전 처방 갈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앞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말보다 생활 속 반복을 보세요. 한 번 다정한 사람 말고 계속 비슷한 온도로 오는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완전히 무표정으로 버티지 마세요. 좋은 반응은 작게 주세요. 짧은 고맙다는 말, 편하게 웃어주는 얼굴, 다음에 또 보자는 여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침대 옆에 쌓인 영수증, 오래된 연락 흔적, 괜히 마음 무거워지는 물건 하나만 치워도 좋아요. 정성을 들이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머무는 자리를 깨끗하게 해두는 것도 발언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깨끗한 자리에 들어오는 마음은 더 잘 비춰주실 겁니다. 오늘 3번 리딩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3번이라고 적고 이번에는 편안한 사랑을 만나고 싶다고 짧게 남겨보세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일상 속 신호로 들어왔는지 다시 확인하면 오늘 보자기 풀리는 순간이 어디였는지 보이실 거예요. 4번 고르신 분들, 푸른 방울석에 손이 갔고 71번 풍경카드 앞에서 마음이 멈춘 분들이죠. 오늘 4번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곧 소리가 납니다.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던 인연이 어느 순간 딸랑하고 마음을 건드리는 흐름이에요. 이 푸른 방울석은 색이 깊어요. 청색과 남색이 섞여서 멀리서 보면 차분한데 가까이 보면 안쪽에 물결처럼 빛이 숨어 있습니다. 손에 쥐면 묵직하고 차갑다가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체온을 받아요. 여러분, 연애도 딱 그래요. 처음부터 확 뜨겁게 타오르는 쪽보다 늦게 올라오는데 한번 올라오면 깊습니다. 표지로 나온 풍경도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소리가 납니다. 가만히 매달려 있을 때는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지만 한번 흔들리면 그 소리가 오래 남아요. 이번 분들한테 마음이 생길 사람은 여러분을 처음 보자마자 막 들이대는 사람이라기보다 어느 순간 분위기가 흔들리면서 아, 저 사람 왜 자꾸 신경 쓰이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딱 뒤집는데 소름이 쫙 올라오네요. 여러분, 요즘 마음속으로 연애에 대해 기준이 꽤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설레면 됐고 끌리면 됐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지 맑게 만드는지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지 깎아먹는지 말이 아니라 태도가 있는지 보게 돼요. 그만큼 겪은 게 있다는 말이에요. 괜찮은 척 했지만 안에서는 오래 골맞죠. 이제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맨 앞에 74번 장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장지는 하얗고 넓어요. 아직 아무 글도 쓰이지 않은 종이처럼 펼쳐져 있는데 손끝으로 만지면 아주 살짝 거친 결이 느껴집니다. 빛을 받으면 얇게 비치지만 쉽게 찢어질 만큼 약해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먼저 보이는 건 여러분, 연애운이 새로 쓰이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예전 사람을 기준으로 다음 사람을 재단하고 예전 상처 때문에 새 사람을 의심하고 예전 후회 때문에 내 마음을 먼저 접는 방식은 이제 끝낼 때가 왔어요. 여러분은 이미 속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대로 가면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나겠구나. 내가 바뀌지 않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비슷하겠구나. 그래서 마음속에서 조용히 새 종이를 꺼내둔 겁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을 다시 생각하다가도 이제 이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던 밤이 있었겠죠. 새벽에 폰 켜놓고 예전 대화창까지 내려가 보다가 갑자기 현타가 온 날도 보여요. 내가 뭘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그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지치셨죠? 그런데 장지가 맨 앞에 있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만 기다리는 종이가 아니라는 뜻으로 익혀요. 여러분이 새로 쓰는 쪽입니다. 상대가 와서 아무 말이나 적게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내 이야기 안에 들일지 정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주도권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답장 하나가 하루를 정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기준이 관계 방향을 정합니다. 이 사람은 내 종이에 남겨도 되는 사람인가? 그걸 여러분이 보게 돼요.
근데 이 세 종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음 장에 칼이 붙어 있습니다. 27번 신칼 카드가 진한 흐름에 나왔어요. 이 칼은 번쩍입니다. 손잡이는 단단하고 날은 차갑고 빛을 받으면 마음이 움찔할 정도로 선명해요. 휘두르는 장면보다 이미 잘라낸 뒤 남은 공기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마음속으로 뭔가를 끊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고 내가 늘 참아야 한다는 습관일 수도 있어요. 상대가 애매하게 굴어도 이해해 주던 나, 연락이 늦어도 이유를 만들어 주던 나, 나를 불편하게 해도 좋은 점만 보려던 나, 그런 나를 조금씩 잘라낸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는 피가 났습니다. 관계 하나를 끊는다는 건 상대만 지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기다리던 내 모습, 그 사람 때문에 설렜던 내 시간,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까지 같이 잘라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팩폭 하나 갈게요. 상황이 여러분을 아프게 한 거지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상대가 애매했고 관계가 흐렸고 여러분 마음을 제때 책임지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신칼이 과거에 있다는 건 이제 다시는 흐린 사람에게 오래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보여요. 그리고 곧 마음이 생길 사람은 이 잘라낸 자리를 보고 들어옵니다. 예전에 여러분처럼 아무나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상대가 함부로 못합니다. 가볍게 찔러보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로는 못 들어와요. 여러분이 이미 칼을 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여기서 또 판이 넘어옵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상대 태도를 봅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흐리면 자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기는 진짜 짚고 가야 돼요. 칼을 들었다고 차가워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보호할 힘을 되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 뒤에 물이 나옵니다. 33번 맑은 물그릇 카드가 현재 자리에 이어져요. 이 그릇은 깨끗해요. 물이 찰랑거리는데 탁하지 않고 바닥까지 보일 만큼 맑습니다. 손을 가까이 대면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고 흔들리면 작은 물결이 둥글게 퍼져요. 이 장면이 현재 있다는 건 지금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마음의 맑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 보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맑아지는지가 먼저예요.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불안부터 올라오면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긴장에 가깝습니다. 카톡 하나 오면 심장이 쿵 내려앉고 안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상대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면 그건 맑은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그걸 압니다. 이전에는 몰랐을 수 있어요. 두근거림을 사랑이라고 착각했고 불안을 설렘으로 포장했고 상대의 무심함을 내가 더 노력하면 된다고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곧 여러분에게 마음이 생길 사람은 이 맑은 물 앞에 비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초조하게 만들기보다 이상하게 차분하게 만들 가능성이 커요. 연락이 와도 불안보다 편안함이 먼저 오고 대화를 하고 나면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정돈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첫 신호예요. 화려한 말보다 맑은 기분을 보세요. 여기서 현실 장면이 나와요. 상대는 여러분을 보고 부담스럽게 몰아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투가 담백하고 선을 지키고 여러분이 불편해할 만한 장난을 줄입니다. 여러분 컨디션을 살피고 필요하면 조용히 도와줍니다. 그게 물그릇처럼 들어와요. 소리 없이 놓여 있는데 갈증 났던 마음이 그걸 알아봅니다. 여기서 주도권은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상대가 나를 얼마나 흔드는지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맑게 두는지를 보고 선택합니다. 그건 굉장히 높은 기준이에요. 근데 4번 분들한테는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칼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숨은 걸림돌이 하나 나옵니다. 75번 각 카드가 숨은 원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갓은 검고 단정해요. 챙이 넓어서 얼굴을 살짝 가리고 모양은 반듯하지만 가까이 보면 아주 섬세하게 짜인 결이 보입니다. 이 그림은 체면과 자존심을 보여줘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좋아하는 티내면 지는 것 같아. 내가 더 기다린 사람이 되는 건 싫어.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볼까봐 무서워.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일부러 더 담담하게 굴 수 있어요. 상대가 다가와도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는 별일 아닌 척합니다. 답장을 바로 하고 싶어도 조금 늦게 보내고 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싶으면서도 먼저 여지를 안 줍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많이 당해본 사람은 자존심이 마지막 갑옷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해요. 갑옷이 너무 두꺼우면 좋은 사람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줄 압니다. 갓이 숨은 원인에 있다는 건 곧 마음이 생길 사람이 여러분의 품격과 단정함에 끌리지만 동시에 다가가기 어려워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나? 괜히 말 걸면 부담스러워하나? 내가 선 넘는 건가? 상대가 이렇게 망설일 수 있어요. 그러니 4번 분들은 너무 차갑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도도함은 좋습니다. 근데 얼음벽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부드럽게 보여줘도 상대는 용기를 냅니다. 웃을 때 눈을 피하지 않는 정도.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는 정도. 대화가 좋았으면 다음에 또 얘기하자는 여지를 주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해요. 전반부를 여기까지 보면 푸른 방울석과 풍경이 처음에 보여준 작은 소리가 쭉 이어집니다. 장지는 새로 쓰는 연애의 종이를 펼쳤고 신칼은 지난 애매함을 잘라냈고 맑은 물그릇은 지금 마음의 기준을 세웠고 갓은 여러분의 자존심과 품격을 보여줬어요. 결국 4번 분들에게 곧 마음이 생길 사람은 여러분의 단정함,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깊은 기준에 끌립니다. 다만 그 사람이 다가오려면 여러분도 작은 소리는 내줘야 해요. 풍경은 바람이 와야 울리지만 너무 꽁꽁 묶여 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도 못 오게 막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고른 사람에게만 맑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다가오는지, 오래 묵은 패턴이 어떻게 풀리는지, 그리고 이 인연이 가볍게 지나갈 사람인지, 뿌리 있는 사람인지 더 깊게 볼게요. 진짜 상대의 움직임은 다음 장부터입니다. 자, 전반부에서 4번 분들은 푸른 방울석처럼 조용하지만 깊고 풍경처럼 바람이 불면 소리가 오래 남는 사람이라고 봤잖아요. 장지는 새로 쓰는 연애를 열었고 신칼은 오래 끌던 애매함을 잘라냈고 맑은 물그릇은 마음을 흐리지 않는 사람을 보라고 했고 가스는 여러분의 자존심과 품격을 보여줬어요. 후반부는 이제 그 묵은 패턴이 어떻게 풀리고 상대가 어떤 행동으로 다가오는지 보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움직임이에요. 5번째로 48번 살풀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그림은 하얀 천이 길게 풀리는 장면으로 들어와요. 천 끝이 바람을 타고 흔들리고 손끝은 부드러운데 몸의 중심은 단단합니다. 막 울부짖는 게 아니라 오래 묵은 답답함을 몸 밖으로 흘려보내는 느낌이에요. 이게 행동 지침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연애에서 오래 반복하던 긴장을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대가 조금만 늦어도 마음이 굳고 누가 다정하게 오면 좋으면서도 먼저 의심하고 호감이 생기면 들킬까봐 더 차갑게 굴었던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해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신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한 번 잘라낸 사람이에요. 잘라낼 때 아팠고 그 뒤로는 쉽게 마음을 못 열게 된 겁니다. 근데 살풀이는 칼로 더 자르라는 그림이 아니에요. 잘라낸 뒤 남은 몸의 떨림을 풀라는 쪽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새 사람이 와도 여러분이 예전 사람의 그림자를 들이대면은 상대는 들어오기도 전에 문 밖에서 멈춥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여러분을 너무 오래 긴장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는 그 긴장을 풀 때입니다. 상대에게 끌리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도망가지 마세요. 좋으면 좋은 줄 알아도 됩니다. 다만 예전처럼 내 전부를 던지지는 마세요. 여기서 주도권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상처가 여러분을 조종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상처를 다룹니다. 상대가 오면 밀어낼지 받을지 여러분이 정합니다. 진짜 소름은 다음 장이에요. 6번째로 54번 기도 37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그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장면이 아니에요. 작은 정성이 쌓이는 느낌입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게 살피고 물을 갈고 같은 자리에 다시 앉는 반복이 있어요. 손끝은 차분하고 공기는 낮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게 외부 변수로 붙었다는 건 이 사람의 마음도 한 번에 확 터지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쌓인다는 거예요.
상대가 여러분을 볼 때 처음부터 고백으로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챙기고 조금씩 주변에 머물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오래 봅니다. 연락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짧습니다. 오늘 괜찮았어요. 그거 잘 해결됐어요. 요즘 바쁘죠? 이 정도로 시작해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또 이어지고 다른 핑계로 다시 옵니다. 이건 그냥 심심해서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정성을 쌓는 쪽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여기서 급하게 답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아닌가를 하루 만에 결론 내리면 오히려 흐름을 놓칠 수 있어요. 3번은 보세요. 말이 반복되는지, 태도가 반복되는지, 시간 내는 방식이 반복되는지요. 기도 37은 반복을 봅니다. 한 번의 다정함보다 꾸준함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반부의 맑은 물그릇이 다시 떠올라요. 상대가 올수록 내 마음이 맑아지는지 아니면 또 불안해지는지 보세요. 진짜 사람은 내 하루를 망가뜨리러 오지 않아요. 편하게 숨쉬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대가 살짝 굽힙니다. 자기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여러분 속도에 맞추려 해요. 바쁘면 기다리고 부담스러워하면 말을 줄이고 여러분이 편해지는 쪽을 찾습니다. 이건 작아 보여도 큰 신호예요. 상대가 여러분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오래 버티셨네요. 이제는 빨리 불타는 사람보다 오래 지켜보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50번 제수굿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 그림은 막힌 문 앞에 복이 들어오게 판을 여는 장면이에요. 공기는 조금 밝아지고 상 위에는 정성이 놓이고 주변에는 다시 웃음이 도는 느낌입니다. 결실 자리에 이 카드가 있다는 건 여러분 연애운에 다시 활기가 들어온다는 쪽입니다. 그동안은 누가 와도 마음이 무겁고 시작도 전에 피곤했고 관심을 받아도 이상하게 의심부터 올라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흐름에서는 상대가 여러분의 기분을 살리는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밥 먹자고 할 수 있고 가볍게 커피를 제안할 수 있고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한 장소를 기억했다가 같이 가자고 할 수 있어요. 대화도 달라집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웃음이 늘어나요. 장난도 생기고 둘만 아는 작은 말투도 생깁니다. 이게 사이다예요. 예전처럼 여러분 혼자 의미 붙이다가 지치는 그림이 아니라 상대가 실제 행동으로 판을 열어줍니다. 결실은 2갈래로 보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인연이에요. 특히 생활권 안에서 자주 보던 사람이 갑자기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밥 한 번 먹고 나서 결이 달라지는 흐름이에요. 또 하나는 스스로 정리 후 새 출발입니다. 예전 사람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받아도 되고, 천천히 봐도 되고, 아니면 아직 아니다 싶으면 웃으며 물러나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이 쫓기는 쪽이 아니라 고르는 쪽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나를 좋아해주면 그걸로 안심하려 했죠. 이제는 내가 편한지, 내가 맑은지, 내가 나답게 웃는지를 봐야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좋아해도 여러분이 작아지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큰 말이 없어도 여러분이 편히 웃게 되면 그게 복이에요. 이 흐름은 그쪽으로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16번 산신 카드가 나왔습니다. 산신은 깊은 산의 기운으로 들어와요. 크게 흔들리지 않고 뒤에 있는 나무와 바위가 오래 버틴 시간처럼 묵직합니다. 시선은 조용하지만 가볍지 않고 곁에 있으면 마음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에요. 이 수호신령 자리는 여러분에게 뿌리 있는 사랑을 보라고 합니다. 순간 설렘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보라는 거예요. 신령님의 공수로는 4번 분들 연애운은 지금 가벼운 장난보다 깊은 기준으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면 이런 결이에요. 장지는 새종이를 펼치고 신칼은 진한 애매함을 자르고 맑은 물그릇은 마음을 깨끗하게 두고 가슴 품격을 세우고 살풀이는 묵은 긴장을 풀고 기도 37은 정성을 쌓고 제수굿은 새 판을 열고 산신은 오래갈 사람을 보게 합니다. 결국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이번에는 흔드는 사람 말고 뿌리 있는 사람을 보세요. 말 많은 사람보다 태도 있는 사람, 빨리 뜨거운 사람보다 꾸준히 지켜보는 사람, 여러분은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본인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실전 처방 갈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앞으로 누가 다가오면 내 마음이 조급해지는지 차분해지는지 먼저 보세요. 설레도 괜찮은데 불안이 먼저면 한 걸음 물러나세요. 그리고 또 상대가 3번 이상 같은 온도로 오는지 보세요. 한 번의 연락, 한 번의 친절, 한 번의 고백 말고 반복을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차갑게 굴지는 마세요. 고마우면 고맙다. 좋으면 나도 좋았다. 이 정도는 말해도 여러분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은 그 말에 더 정성 들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물 한 잔 떠놓고 마음속으로만 말해보세요. 나를 흐리게 하는 인연은 지나가고 나를 지켜주는 인연은 드러나게 해주세요. 정성을 들이는 마음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맑으면 닿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령님께서도 맑은 자리에 길을 비춰주실 겁니다. 오늘 4번 리딩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기운 한번 남겨주시고요. 댓글에는 4번이라고 적고 내가 이제는 뿌리 있는 사랑을 고르겠다고 짧게 남겨보세요. 나중에 다시 들어와 보면 오늘 들은 풍경 소리가 어느 사람의 행동에서 울렸는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곧 여러분에게 마음이 생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들어오는지, 어떤 신호로 먼저 티가 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하는지 깊게 봤어요. 오늘 마음에 닿은 풀이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용신녀에게 기운 한번 보태주시고요. 댓글에는 고르신 번호와 지금 가장 간절한 연애 소원 하나만 조용히 남겨두세요. 나중에 이 흐름이 현실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시 확인하러 오시면 오늘 들었던 첫 신호가 어디서 울렸는지 보이실 거예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 혹은 지금 관계가 너무 애매해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으로 천천히 문의 주세요. 맞춤 부적이나 비방은 급하게 잡는 게 아니라 본인 사정과 마음 결을 보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마음 닿는 분만 천천히 오시면 돼요. 여러분 모두 시린 마음고생은 조금 내려놓고 나를 귀하게 보는 사람 쪽으로 길이 열리시길 용신녀가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